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저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심도 깊게 오늘 얘기 나눠볼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유연한 트럼프 이번엔 자동차. 글쎄요,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회사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였고요.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게 되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는데 기존의 입장들을 조금씩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나는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조금 부드러워진 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좀 나갈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숨 쉴 수 있을까요, 자동차? 일단 이제 배경부터 좀 아셔야 될 게 미국에 유일하게 있는 제조업이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얼마 전에 이제 나바로 씨가 일론 머스크한테 너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비하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정답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다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거죠. 그냥 조립 공장만 미국에 있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부품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제 조달해서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지난 3일에 이제 4월 3일 날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한다라고 했고 이게 지금 발효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파워트레인 이런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 이전에 관세 발효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유연하다라는 얘기는 아직 본인이 뭔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5천 개, 3만 개 들어가는데 네.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그거를 아마 심도 있게 연구하려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협상용으로 제시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네. 단기간에 제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조업마저 죽여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반면에 현대차라든지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현지 공장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번 월풀이 그런 거죠. 월풀이 LG전자 보고 뭐라 해서 LG전자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월풀이 망했습니다. LG한테 다 뺏겼죠, 시장을.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백악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백악관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 유예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전제품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오후에 한 말 다르고 여기 가서 한 말 다르고 저기 가서 한 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큰 틀에선 관세를 부과하고 싶은 건 맞는데 예외를 자꾸 이제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이하의 이제 1차 벤더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충분히 반등할 구간까지는 좀 나온 것 같다. 모멘텀은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25% 관세 부과 이후에 백악관에서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할 때만 해도 주가가 좋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금 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작전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 나온 트럼프의 발언은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애플도 난리가 났었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반 트럼프 집회가 열릴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트럼프를 지지해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쪽은 보통 중남부 쪽, 이쪽이 주로 이제 중부 쪽이고요. 농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제조업이 굉장히 핫했던 한 7개 주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맹신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지금 트럼프에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 쪽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주도해서 반 트럼프 관련된 기치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뭐라고 하고 있죠.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된다. 잘못하면은 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기존에 이제 강하게 부과했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의 기세를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저희가 관세 뉴스 접하다 보면 헷갈리는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요즘에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뉴스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노이로제성, 좀 지쳤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맞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자국의 자동차를 위해서 이렇게 또 번복한 거다, 이런 제스처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세요? 네, 확실히 좀 이게 가슴이 아프지만 네. 1% 단위로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머리만 아픕니다. 어쩌 좀 플로우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재미있게 본 짤이 있어요. 이제 뭐 군대 다녀오신 군필자분들이나 군체험 다녀오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격체조를 하잖아요. 팔벌로 높이뛰기 30회 몇 회? 30회. 자, 10회 시작. 앵커님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30회 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10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대표님도 옆에 계시고 경력도 한없이 모자란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해서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분이 없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거 봤을 때는 조금 손바닥 뒤집듯이 하더라도 정말 이 경기 침체 파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트럼프 대통령 눈에 봤던 게, 아니 뭐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중요한데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한다고? 멋모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은 경제학 관련해서 경력이 20년 30년 넘어가신 분들은 더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전기, 모바일이나 PC에 관세를 부과를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트위터를 다시 올렸죠. 수치를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면제가 아니라 유예고, 유예 시점 같은 경우도 뭐 90일 뒤냐, 뭐 6월이냐, 5월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몇 달 뒤를 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세금도 뭐 상속세는 뭐 10에서 50%, 뭐 종합소득세는 6에서 42% 이렇게 되고, 어떤 국가에서 입법안이 나오더라도 보통 5에서 10% 움직이지 막 30%, 60%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관세가 심하게 붙을 때 막 몇백 %씩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세가 몇백 % 붙으면 결국 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애플 아이폰을 100만 원, 150만 원에 사다가도 300만 원, 350만 원에 사게 되는, 500만 원에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150만 원에 사던 걸 300만 원, 500만 원 짜리로 사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관세가 몇 %를 부과했을 때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관세를 보통 30에서 50% 부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30% 이내로 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뭐 PC나 모바일이나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다가 반으로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했다가 완화하는 기조로 갔을 때, 우리는 보통은 이들이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0 들어오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에 뭐 할인을 뭐 20에서 30% 할인해가지고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은 맞되, 이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도에 임하고, 이제 어떤 우려를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올 때는 저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관세 뉴스가 나오든 어떻든 간에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성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동차라 이제 어떤 관세 뉴스를 잘 체크를 못하고 매매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자동차나 식료품 이쪽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완성차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순매수가
소폭 들어왔고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한테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지만 어떤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옥을 구분을 하신 다음에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을 골라서 그것도 아직은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매매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진짜 묵직합니다. 자동차가 뉴스에 굉장히 또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히 영역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뾰족한 또 수가 있을지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현대모비스 갖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거 갖고 나왔냐? 예, 무거워서 갖고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잘못해서 뭐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종목들도 좋은데 지금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쪽은.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뭐 무슨 이제 이슈가 있냐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낙폭도 좀 컸었죠. 28만 원, 최근 고가가 28만 원대였는데 28만 9천 원. 그래서 이제 23만 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한 걸로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뭐 반등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빠진 만큼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한 25만 원, 6만 원대에서는 아마 또 멈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 거기서 끌어올릴 만한 뭔가 이제 기전이 필요하죠.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현대모비스 연초부터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면, 현대차, 기아보다는 현대모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주요 핵심 부품이죠. 주요 핵심 부품 관련돼서 핵심 부품이 교체 주기에 도래했다. 지금 현대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 합쳐서 10%가 넘어가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1년에 뭐 한 150만 대에서 170만 대까지 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차들이 정기적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 핵심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 부품사들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이제 모듈화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낙폭과대 국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지주사 역할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도 최근에 현대모비스 움직인 걸 보면 회장님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고 아니면 또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결국에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에서는 현대모비스 좀 뭐 묵직하게 오래 좀 들고 계실 분들은 네. 저는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컨셉이라면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데 답답히 이 박스권은 언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월봉 한번 보여주시면 예, 뭐 채권보다도 변동성이 적죠. 예.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한번 달릴 때 네. 굉장히 무섭게 달립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기면 생각보다 시장에 핫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뭐 12만 원 하던 게 4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쭉 올라왔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네. 지금은 좀 묻어놓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뭐 포지션 한 10% 정도만 잡아놓고 계시면 네. 예, 오히려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리는 그닥 네.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네. 충분히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묻어놓고 가는 주식으로 해서 목표가는 따로 산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네. 목표가는 여기는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한 7, 8만 원 정도 먼저 가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어두면 언젠가는 터질 주식, 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HL만두가 오늘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는데 반응이 좋네요, HL만두. 네. 네, 단위주 기관 수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당연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소개를 안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좌에 갖고 계실 거고 저 현대차랑 기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가격대 너무 괜찮고 주가 수익별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면도 갖고 있는데 단점은 이거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배당은 그래도 한 5에서 6% 주니까 내가 현대차랑 기아를 사가지고 평가 손실을 마이너스 5% 이내로
좀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대차랑 기아를 매수하시면은 반드시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청률 보존을 위해서 현대차랑 기아를 제외하고서 그나마 조금 변동성 나와줄 수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이 적당히 좀 큰 종목은 좀 HL 만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조향장치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판교에 자율주행 센터도 있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가 저는 이번 관세 뉴스 나왔을 때 가장 좀 적합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HL 만도라고 리포트를 검색을 해봤을 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아쉽게 나올 것이다라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아쉽게 나올까 했는데 이 HL 만도의 매출 비중이 미국 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도 매출처지만 HL 만도의 주요 매출처가 GM입니다. 네. 그래서 GM이 조금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됐을 때는 HL 만도가 좀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중대형 완성차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시세가 좀 괜찮은 편이죠.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5개월 연속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완성차랑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HL만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대차랑 기아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HL만도가 제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목표가만 들어볼까요? 네, 손절가는 제가 45,000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짧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눈에 보이시죠? 로봇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R&D 조직 신설을 한다고 어제 밝혔고요. 그리고 M&A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또 이재명 전 대표죠. 네, AI에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고, 다시 한번 그러면 로봇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부터 로봇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주려고 시도를 좀 보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에 있는 임원들과 그러니까 임직원들과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합쳐서 지금 사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휴머노이드 관련 팀을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팀. 그래서 지금 뭐 입주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못 네. 올라가고 오히려 좀 빠졌고, 그룹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과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7만 원에서 쉬지 않고 39,5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불을 지펴준 게 어떻게 보면 어제 발표였죠. 어제 이제 김민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타운홀이라는 데서 미팅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제 AI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하면 협동 로봇의 1위,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국내 1위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협동 로봇에다가 AI의 이제 기능을 탑재하는 형태로 가면서 더 협동 로봇을 좀 지능형 솔루션으로 가겠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가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두뇌에 해당되는 AI를 접목시켜서 로봇을 네, 네. 조금 더 효율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그 부분이 결국에 이제 로봇주들의 반등 트리거가 됐는데, 사실은 뭐 두산 로보틱스만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 다른 종목들은 그닥 그렇게 반응은 없습니다. 뭐 클로봇이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달렸고, 레인보우도 미리 좀 달렸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되는데, 개별 이슈? 예, 그래도 이제 로봇주들이 그동안 좀 쉬었다라는 부분, 최근에 네. 조정받은 종목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아직은 돈을 버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레인보우를 사시든 뭐 두산 로보틱스를 사시든 결국에 이제 로봇주들은 지금 한번 살 타이밍은 됐다.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말씀 몇 번 드렸다가 지금 이제 좀, 지난주부터 좀 뷰를 바꿨는데. 그러세요? 주가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그 자리까지는 좀 밀렸다. 그동안 너무 비쌌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연초에 지나치게 많이 갔었죠. 맞아요. 예,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가격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 가능한 영역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뷰가 바뀌었는데 어떤 종목을 점찍고 계실지 들어볼게요. 팀장님, 저희 연초에 빚내서 사던 주식이 로봇주거든요. 그러다가 또 된통 당하기도 했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일단 내가 로봇주를 갖고 있는데 한 손실폭이 한 마이너스 10%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은 좀 드라이빙 걸어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 손실폭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눌림목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매매 관점에서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 로봇이랑 의료 AI 같은 경우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기대로 돌아선 척이고 로봇은 아직은 실망했지만 수급이 좋아서 공략해 볼만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증권도 개장 방송에서도 김민준 전문가께서 로봇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우리가 로봇을 처음 본 게 2023년 후반기랑 2024년 상반기였죠. 2024년 상반기에 핫했던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업착 뒤착 싸우면서 두산 로보틱스 아직 뭐 흑자도 못 나와놓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 2개 분기 연속 흑자 나왔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이제 2024년 하반기에 2개 모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뷰,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뷰가 100% 맞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100%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 종목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산업 로봇 하는 기업들이 있고 협동 로봇 하는 기업들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이 본업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얹으면 칭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이런 시대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 계실 텐데 아직 뭐 산업이나 협동 로봇으로 뭐 폭발적 실적이라든가 뭐 영업이 흑자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적자폭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에 급급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감속기 기업들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네네네. SPG 말고 우리가 감속기 기업들 뭐 인탑스나 SBB테크 이런 기업들 알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로봇을 하더라도 이 완성 로봇에 들어간 부품은 적어도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흑자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 우리 고피자나 치킨 튀김 로봇으로 유명했던 뉴로메카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산업이 성장할 걸 알아요. 근데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한 게 우리가 생각보다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로봇 관련 기업들도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속도 좀 그나마 낼까요?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되 실적이 내 예상보다 조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로봇을 못 산다라는 게 아니고 그나마 수급이 모이는 종목들은 사되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열어볼게요. 대표님께서는 타이밍 됐다고 보셨는데 어느 종목 잡을까요? 올해 아무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 밟았으면 네. 오늘 이제 스타트했잖아요. 예, 이런 날은 이제 한 종가 무렵에 한번 베팅해 보셔도 괜찮을 것 들어가도 같다. 예, 일단 물려도 들어가야죠. 이 타이밍은. 그래서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여전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최근에 오히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거웠죠. 이게 이슈를 이제 트리거를 제공했으면 이 주식을 사야지 다른 거 자꾸 사시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군요. 예, 협동 로봇에서 지금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시킨다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네. 사실은 저 한 6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걸로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하게 빠졌던 자리에 한 6만 3천 원까지의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보시는 거는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웃거릴 필요 없이 네, 이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 된다고 조금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팀장님께서는 매매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세요? 네, 우선은 오늘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좀 보유하는데 문제 없으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린 거고, 네. 나는 좀 이거 좀 적자 기업 좀 미심쩍은데라고 하시면은 현대 무벡스랑 SPG 좀 붙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본 보내드리면서 이제 로봇주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리했을 때 뭐 두산이라든가 뭐 삼성이나 예하 기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로봇은 당연히 LG전자 관련 기업입니다. 어떤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부품이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지분이 한 7.6%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기업들과 MOU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지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GKL과 AI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비상장 기업인데 AI 솔루션 기업인 XYZ와도 MOU 체결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이런 액추에이터 관리했을 때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는 이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분야를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이 3%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로보티즈를 투자하신 투자분들께서는 그 투자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이 경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급은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3개, 부정적인 면 하나를 고려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수급 동향이 좋으니까 단기 수익 관점 로보티즈 좀 수익 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물리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SPG나 현대무벡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신 로보티즈는 그러면 전략 가격적으로 어떻게 세울까요? 네,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제가 38,0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볼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저희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에 좀 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양대 지수가 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계좌에도 빨간불 얼마나 들어오고 계실까요? 네, 종목별로 각양각색이실 것 같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요즘 시장에 대한 체감 난이도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순환매를 따라가자라는 전략 키워드를 내고 있는데요. 거인의 시선에서 김형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